네. 안녕하세요. 예, 2부 하겠습니다. 네, 배황의 수구리 당당. 예. 이 격정적으로 정치권의 궁금증을 풀이해드리는 이 수구리 당당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6월 말에 있다. 네. 근데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때까지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에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근데 진짜 트럼프가 내일 모레 탄핵될 것처럼 네. 이야기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지지율이 30%만 됐으면 탄핵됐겠어요? 진짜 지지율 4%, 5%. 사실 지지하는 국민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는 이 탄핵은 불가피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 있는데 30% 정도만 되었으면 탄핵에 국회에서 이렇게 이 당시 여당에서 62명인가가 동조를 했지 않습니까? 동조가 되지도 네. 않았지요. 네. 그래서 결국은 국민 트럼프의 여론. 지지율이 이 코미가 지금 뭐 8일 미국 시간으로 8일 네. 폭로를 하겠다 상원 청문회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사법 방해를 네. 결국 트럼프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지율이면 또 우리 코너만큼 잘 분석할 수 있는 또 방송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또 뮬러 이 네. 특별 검사가 전 FBI 예, 국장이죠. 한 네. 2, 3년 걸리니까 네. 트럼프가 설사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최대 한 3년, 최소 한 2년 이후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부딪힐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를 보니까 초반에는 선거 전하고 선거 직후하고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더니만 최근에 사드를 가지고 이제 무슨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다 하면서 이제 무슨 70만 평방미터 이상이다. 괌은 23개월이 네. 걸렸다고 아, 근데 하는데. 그것도 뻥이죠. 네. 솔직히 말하면 갖다 놓고 임시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있는 상태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23개월 했다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지금 북한에 핵과 미사일이 시급하니까 6기 다 올려서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3년이 걸리면 어떻고 30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안 올려놓고 거기 지금 전기도 없어갖고 기름 가지고 발전기 떼어서 레이더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막고 써가지고 있어서 기름을 또 한국 비행기가 미국 헬기가 갖다 실어 날랐는데 미국 기름을 네. 미국 비행기 헬리콥터가 씌어서 한국 헬리콥터가 갖다 날랐다고 비용 청구 운운해요. 기름 막아놓고. 선생님 약간 복잡한데 미국 기름하고 한국 기름이 다른 겁니까? 아니 자기들 기름을 자기들이 갖고 와서 별도로 쓰죠. 아하. 네. 그래서 그거는 미군이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군 돈으로 구입해서 쓰는 기름이에요. 음. 근데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미군이 레이더 돌린다고 음. 발전기 돌리는 비용에 쓴 기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네. 기름을 음. 통로를 막고 있으니 결국 사드는 가동이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일부 되다가 일부 기름이 되다가. 떨어져서 가동이 안 돼. 그러니까 네. 21세기 1조가 넘는 최첨단 무기가 고압선이 연결 안 되고 기름이 떨어져서 발전기로 돌리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북한이 미사일을 3번째 쏠 때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꺼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레이더가. 두 번째는 포착을 했는데 이게 좀 코미디 아닙니까? 선생님 제가 중요한 걸 발견한 거는 이 코미디도 코미디지만 기름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래서 기름은 미국 기름이고 그 미국 기름을 실어 나른다고 한국 네. 헬기가 치누크 헬기가 떴는데 네. 거기에 기름값 내놔라는 이야기를 지금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보문장은 나하고 이래 방송을 하고 밥을 네. 먹으러 갔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밥값을 제가 못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내겠지요. 네. 네. 그럼 또 이제 배보문장이 다음에 형님 술 한잔 합시다 해서 또 그럼 우리가 제가 내죠. 서로 또 네, 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아, 하는 거 먼저. 아니에요? 그런데 예? 네. 우리 둘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도 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 배보문장이 우리 수제비를 먹었는데 7,000원 하고 내게 다 올려놓고 나도 7,000원에 올려놓으면 자꾸 군침이 돕니다, 선생님. 예, 나도 그러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방송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7,000원 쓸어놓고 그러면 우리가 방송 왜 합니까?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네 기름 내 기름 다 기름 막아놓고 이판 사판 되는 길을 막지 말면 네네. 미군 차가 미국 기름 싣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길을 막고 있으면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따지면 남 부대 길을 막고 있으니까 불법이지요. 그럼 불법을 정리하면 되지. 그 불법을 방치한 채 그 때문에 헬리콥터로 실어 나르는데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네, 선생님.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뭡니까? 중국이 사드를 할 때 음. 경제 조치를 하는데
야, 너가 우리 말 안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 기업들 다 조지고 보복 사드 보복이죠. 하겠다. 네. 그냥 말하고 하면 되는데 네. 환경검사 가고 위생검사 가고 맞습니다. 소방검사 가가 뒤 때리는 게 제일 지저분해요. 때려잡는 데는 이 검사가 최고입니다.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검사는 그 유흥업소에 예? 네. 소방검사 오지 않습니까? 음. 대부분 술집이 지하잖아요. 네. 그럼 지하에 와서 소방검사하면 그 이- 지하에 이베라는 오래된 건데. 건물에 걸리나 안 걸리나 네. 걸리지. 네. 그럼 어쩝니까? 이거 아니에요. 또 봉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드가 보기 싫으면 딱 대통령이 이야기를 네. 국민 앞에 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올 때 예? 내가 볼 때는 이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알박기식으로 들어왔으니까 빼라. 이렇게 차라리 말을 하지. 1조짜리가 들어와 있는데 2개는 올려놓고 4개는 창고에 섞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빨리 배치한 거는 미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빨리 배치했냐. 시급하지 않다란 말까지 청와대에서 나왔어요. 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이 출구조사에서 심층 출구조사도 동시에 실시가 됐었던 그런 이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 당시에 보면은 심층 출구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우리 국민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냈거든요. 저는 찬성 전체적으로 의견을 6대 4 냈습니다. 정도 된다 봐요. 네네. 찬성 의견을 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 궁금한 건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로 미룬다라고 했는데, 미룬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이야기로는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문재인 정부의 외교 라인이 이렇게 사드와 관련해서 아주 신중한, 지나칠적으로 신중한, 그래서 배치에 대해서 좀 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듯한 아니 근데 말이 이런- 너무 신중해요. 네네.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뭘 듯하고. 이건 왜인 겁니까? 신중하기는 뭘 신중해. 국- 사드가 보기 네. 싫은 거지. 아니, 사드가 왜 보기 싫은 겁니까? 북한 미사일을 막는 용도인데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노리고 정부의 있는 것이 통일 무엇인지. 안보 라인의 핵심으로 있던 사람, 또 그들을 지지하는 제야 진보의 대부분은 사드를 싫어하잖아요. 네. 미국을 싫어하고 일본을 싫어하고 네. 중국을 좋아하고 북한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신중한 것은 중국 때문이다. 경제적인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이야기해 네. 봅시다. 우리는 800km로 종말 단계로 레이더 켜놨고 일본에 있는 레이더는 교토 이 북서쪽으로 한 60km에 있어요. 네. 그건 중국을 겨냥해서 틀고 있어요. 음. 중국이 일본의 레이더를 상대로 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일본에는 발사대 없어. 사드는 발사대는 의미가 없어. 방어용이기 때문에 그걸로 공격할 수도 없어. 네. 레이더가 중요해. 레이더가 생명이네요. 네. 근데 그게 말 한마디 안 해. 음. 꼭 한국만 조져. 그리고 중국은 예를 들어서 한국을 네. 이렇게 겨냥한 오키나와 일본 도쿄까지 레이더 없어요? 중국 동북 삼성에 가면 어마어마한 레이더들이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다 훑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잠재적으로는 북한에 가까운 조종 우호 조약에 의한 적성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가까이 지낸다 하더라도 그러면 중국은 우리 거 다 보는데 우리는 중국 거를 못 봅니까? 그러면은 소장님의 분석으로는 중국의 한국 길들이 이기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중국이 북한 편을 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요즘 무슨 재판에 나와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라는 네. 분이 대통령 할 때요. 그 그림의 내용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꼬박꼬박 좋아한다는 분이 네. 네. 지나치게 중국한테 네.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보수 정권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대가를 중국은 거의 다 꼬셔놔서 이제 발목만 걸어서 잡아뜨리면 된다. 중국을 네. 중국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천안문 막루에 갔다 오더만은 미국한테 칼침을 하나 맞았는지 사드 갖다 놓겠다고 위안부 협정을 타기를 지으니까 뭡니까? 처음부터 저 여자는 안 된다 생각했으면 흑심을 품지도 않고 섭섭할 것도 없지. 그간에 데이트 비용도 쓰고 영화도 보고 네? 정말 차도 마시고 돈도 좀 들고 말 그대로 신중했네요. 네. 중국이 신중했네요. 네, 그래서 해준 것도 좀 있다 생각하는데 네.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드를 저 방에 올라가자니까 음. 거절하고 튀니까
호식이 2마리 해장도 아니고 네네. 이제 화가 난 거지. 한 마리만 먹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네. 재벌 편에 들어서 순실이가 가운데서 다리를 놨는지 네. 지나치게 친중 일변도로 미국보다 대통령 취임하고 중국을 먼저 가고 이러면서 중국의 기대치를 올려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과도한 보복을 한국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러면은 외교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막루 외교를 할 문제가 때. 있지. 나는 절대 막로 가지 말라고 네. 이 뉴스 브리핑에서 수차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래 싫어하는 거는 한마디로 체화되어서 싫은 겁니다. 막루가 막루가 됐네요. 예, 네. 이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들은 체화되어서 네. 사드가 싫고 전시작전권도 갖고 와야 되고 MD도 안 하고 일본하고는 위안부 가지고 털고 이렇게 하자는 생각은 몸에 배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뭐 북한하고의 하묻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북한은 저거가 필요하니까 민간 교류도 지금 예? 이렇게 퇴짜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이 사드를 가지고 미국하고 판을 깰 거냐 안 깰 거냐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드가 뭐 네. 의제에 안 들어갔다고 무슨 뭐 정의용이 미국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데 저건 아주 뻥 중에 보통 뻥이 아니죠. 미국 사람은 싫은 놈이 와서 다 할 때요. 잘 이해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다가 한번 큰 코 다칠 거다 이 말이 잘 이해했다. 아, 그 여기 번역이 중요한 거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이해했다. I understand very. 그래,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아, 상그리라 대화라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네. 그 한민국 갔잖아요. 가기 전에 조사바가 힘 다 빠져가 허물허물 깠는데 잘 이해했다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해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그래. 그러니까 이 안보 쪽에서 잘 이해했다는 두고 보자. 말 같지 않은 소리 나한테 왜 하냐 이런 거네요. 저희. 그러니까 한국이 이번에 그 엊그제 뭐 언론에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의제에 안 들어갔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개뻥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트럼프가 선방으로 물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부터 갑자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정경련이나 무슨 경총, 무슨 뭐 또 상위 등에 연락을 해서 네. 대통령 따라갈 경제사절단을 모집한다고 급 모집을 했더라고요. 네네. 안 듣고 혼자 간다다가 와 갑자기 급 모집하는 줄 압니까? 미국 갈라니 이거 진짜 빈손으로 가가 사드 뭐 는 이야기하지 말자 하고 빈손으로 가가 뭐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 개성공단 무슨 금강산 열겠다 요라다가는 트럼프가 가뜩이나 지금 예민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 트럼프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네. 하다 말았는데 네. 거의 생리 중에 가까울 정도로 예민하지요. 네. 그런데 그 조금 다른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네. 아니, 생리 중에 여성이 예민해진다는 네, 네, 건 네.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데 네, 요즘 여성들이 예민해가지고. 네. 그 괜찮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그뭐 남자들이 그럼 예민해질 때는 언제예요? 야동 볼 때요? 저는 계속 요즘 예민해가지고요. 야동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아 네. 그렇구나. 네. 따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그 네. 저기 좀 작게 먹으면 돼. 네. 중국에서 네. 주윤발이 그 홍콩 민주화 시위에 네. 저렇게 경찰이 진압을 하면 안 된다고 민주화 시위대를 진압을 네. 하니까 네. 이 주윤발이 한마디 했지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러니까 네. 중국에서 너 이 새끼 우리 영화에 출연하고 우리 돈 광고 받고 다 하면서 그딴 소리 하냐 하니까 주윤발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네. 아, 그러면 작게 먹고 살면 되지. 아, 역시 주윤발은 윤발이 형은 주윤발이 또 이게 성냥개비를 씻고 그러더라고요. 네. 배가 고픈지. 네. 주윤발은 지하철 타고 다녀요. 차가 없어요. 차가 없습니까? 네. 지하철. 홍콩 갈 때는 그러면 지하철을 타야 주윤발을 만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홍콩에 그쪽에 네. 저기 뭡니까 홍콩 공항이 있는데 라마섬입니까? 거기에 네, 리마섬입니다. 리마섬이죠. 리마섬에 가면 그 등산로에 가곡 주윤발이 등산 갔다 오는 걸 마주친다고도 그래요. 아, 그러면 정말 영웅 본색. 제가 20세 때 주윤발이 좀 닮았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정말 더 낫지 뭐. 아 이것도 요즘 늙어. 네. 자고간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자, 지금- 주윤발보다 더 나은 항장수 소장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가서 트럼프 앞에서 빈손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북한하고 좀 잘 지내고 싶고 대화. 제재에서 좀 빠지고 싶고 사드는 말을 하지 말아요 하면 자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제일 활짝 웃었던 외국의 정상 두 사람이 누구예요? 아베, 또 시진핑, 시진핑은 웃은 게 아니라 둘이 문 닫아놓고 좀 심각하고 공기자가 사우디 100일간 봐줄 거니까 북한을 100일 동안에 해결해. 사우디 갔다 오니까 사우디가 흥분해가 네. 카타르를 그냥 단교를 하면서 반쯤 죽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퇴위까지 했다가 뭐 말은 정정했지만 네. 잘한다 사우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아베가 미국에 들고 간 선물이 네. 어마어마했죠. 엄청났죠. 수십 조가 넘었어요. 네. 사우디는 200조가 넘었죠. 아베는 트럼프 타워에도 초대를 받고 말하라고 아니고 말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2박 말하라고 3일간 그러셨고, 네. 밥을 5번인가 먹으면서 골프를 네. 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8호를 다 돌았다. 이거는 뭔가 하면 줄라면 화끈하게 주고 내 주장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맨입으로 와서 미국으로부터 이 무역 흑자는 엄청나게 얻어가면서 네. 미군이 2만 8천 명이 있는데 음. 1조짜리 무기 넘는 무기를 공짜로 갖다 놨는데 거기에 기름이 없어서 못 돌리고 4개는 올리지도 못하고 네. 그걸 또 평가한다고 1년 동안 썩혀놓았다는 미국이 저 사드를 썩혀놓겠어요? 빼지. 그러면 저 4개만 빼겠습니까? 아니 이게 레이더 하나와 발사대 6기가 한 세트인데 다 빼지. 자 그러면 이게 이대로 넘어갈 네. 수가 없다라는 것은 명확한 이야기인데 소장님 여기서 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심층 출구 조사에서의 사드 찬성이 가반이 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은 선거 내내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네,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 지지층을 의식한 때문일까요? 또 한편으로는 궁금한 것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또 미국을 또 방문했었나요? 그런 또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것이 미국의 이 WMD 전략의 일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더 전쟁 위험이 가속화되는 사드 배치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네, 이야기 하고 네. 싶으면 좀 더 네. 거슬러 올라가서요. 네. 그 사람들이 다 대학 다닐 때 음. 신식민지 제국주의 이론을 배운 사람입니다. 종속 이론을 배웠고요. 네. 미국은 한국에서 착지당하고 미국의 식민지다. 유명한 이론이죠. 미제 아닙니까? 예. 그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는 거다. 내지는 저그들 필요성 때문에 있는 거다. 그래요. 자 이제 그럼 간단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자 MD도 그렇고 사드도 그렇고 뭐 주한미군도 그렇고 주한미군 분담금도 그렇다면 그냥 빼라 가라 하면 되잖아요. 가라. 가라 하는데 있겠어요? 네. 다리 잡고 내 한국이 너무 좋아 한국에 있겠어. 명령이다 가라. 사드는요. 아까 무슨 국회 비준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인데 아니에요. 왜 아닌가 하면 한미 방위 조약과 이 소파 협정에 따르면 미군이 한국에서 주둔하는 미군이 네.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무기는 한국 측에 통보하고 언제든지 가져오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가져오는 부분에서 이 운용하고 그 무기의 값은 미군이 하는 거고 한국은 거기에 기반과 시설을 제공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표결에 붙이는 거는 한국 내부의 문제지 가지고 오는 것 자체를 물리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그 가지고 오는 부분을 한국의 기준에 맞게 맞추어서 소화해야 될 것은 한국의 문제예요. 환경영향평가는 갖다 놓는 거는 미국의 문제고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따진다는 거는 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법에 보면 군사시설이나 이런 거는 장관이 협의하면 환경부 장관과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문제를 들어서 미국이 갖다 놓게 된 무기를 못 쓰게 한다면 이건 미국이 엄격하게 따지자면 우리가 소파 조항이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위반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소장님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자꾸 궁금해지는 게 만약 그런 방어 무기라면 사드를 이 국민들의 저항이나 또는 정부의 고민이 없도록 아예 미군 부대에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한국 군 부대에 배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거는 왜 그렇게 했겠느냐고 하면 평지에 놓게 되면 또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판이 뭐니를 가지고 따지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모든 무기가 그 무기에 따르는 배치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드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일정한 고도에서 위로 이렇게 전자파가 올라가게 된다면 안전하겠지만 네. 땅에 쏘면 주변 주민이나 거리에 문제가 있다고 온 지랄들을 할 거 아니에요. 구하면 땅에 놓고 써요. 네. 네. 바닷가에. 근데 한국은 그렇게 못하니까 못하는 상황.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어느 정도 해발 높이가 있는 네. 것 같아서 그 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사드가 배치되려면 이번에 사드가 이 전개되는 이 그야말로 이 실제적인 사용 면적은 10만 평방미터라는 거 아닙니까? 가운데 레이더가 있고 양쪽으로 발사대 세 대씩이 배치가 되는데 이 발사대끼리 레이더끼리 서로 띄어야 될 최소 간격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부대 시설이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국에서 충족할 미군 부대가 있냐? 없는 거죠. 있으면 그렇게 했겠지요. 조건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안 돼서 저렇게 한 건데 그리고 지금 미군이 지금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미군의 이 각종 군수 창고 그리고 유사시 들어오는 부산으로서 진입로 그리고 팽택을 갖다가 지키는 부분 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성주나 그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팽택에는 갖다 놓으려면 그만한 부지가 옆에 있었을 거예요. 왜 못했냐? 중국이 지랄거린다고 중국 옆에서는 떼어놓으려고 오른쪽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다 망각하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고 평택으로 배치를 못한 것은 안 한 것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지켜보기에도 뻔히 중국이 이 보복을 노리고 있는데 해필이면 왜 롯데 골프장에 했을까? 롯데 골프장 옆에다가 했든지 아니면은 그걸 매입을 해서 이름을 바꾸고 난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롯데는 직격탄을 맞은 거 아닙니까, 소장님? 야, 이 롯데 재미 봤지. 그것 때문에 회장님이 풀려났고 그 구속되지도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네. 지금 내부에 있는 집안의 갱년큰 싸움에서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없네요. 그 강제로 했겠어요? 조용해졌네요. 네. 솔직히 뭐 내가 롯데 회장 같으면 그럼 골프장 그 장사도 별로 안 될 건데 위치가 하기야 안 돼서. 무조건 하고 그리고 수용을 거부했을 수도 있을 텐데 오랜 이 법적 공방으로 네, 처음에는 거기가 아니라 성주 포대였잖아요. 기존. 네네네 성산포대. 성산포대. 네. 근데 그걸 당사자가 싫은데 억지로 갖다 놨겠어요. 뭐까지만 이야기하랍니다. 뭐 네네. 안 봐도 문 밑에 돌아가는 건 뻔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사드, 뭐 한미 FTA 재협상 관련해서도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더 거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소장님 보시기에 사드 이거 언제까지 임기 내내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네. 그냥 빼자라고 하든가 안 그러면 있으려고 하면 6개 다 올려주고 네. 기름도 대주고 전 고압선 연결해 주든가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갖다가 1년 동안 묶어놓고 1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 정권 또 이게 인지라 해서 이걸로 가지고 중국하고 카드로 북한하고 카드로 미국한테 또 카드로 이렇게 쓰려다가 솔직히 말하면 세 군데서 다 뺨때기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략적 모호성은 오히려 더 대한민국의 운명이 모호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선생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는 핵심적 이익이 충족되는 하에서 모호해야지 핵심적 이익까지도 모호하게 하다가는 이제 나중에 다 사방에서 매가 날라 들어올 수 있지. 알겠습니다. 사드 결국 이 사드가 안보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 관련되는 부분도 굉장히 논의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사절단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국내에 공장을 짓겠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또 할 수밖에 없다면 또 결국 일자리는 해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내 일자리는 안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반박 또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첫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만큼 중요한데 6월 워싱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상회담에 임하는 태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 봅니까? 저는 지금 트럼프가 아까 말한 대로 거의 생리 중에 있는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독이 올라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기업인들 급조해 가봤자 삼성하고 LG가 보니까 합쳐서 6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투자가. 네. 일자리 삼성이 500개야. 네. 그럼 이거는 그야말로
은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거지. 임시방편. 다 끌고 모아봤자 1조도 안 되는 거를 들고 가서 일자리 창출하고 투자하겠다. 이미 그 기업들이 또 미국에서 다 발표한 거를 끌고 네, 모아서 네, 네. 한 번 더 우라먹어봤자 음. 그래서 이렇게 별 의미도 없어요. 핵심 사안은 사드가 될 수밖에 없네요. 저희. 그러면 가면 사드 이야기 나올 거야. 음. 그러면 이 회담이 끝나고 네. 돌아올 때쯤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한미 FTA 전면 재개정을 하든가 안 그러면 폐기해야 된다. 이런 발표가 미국에서 날라올 수 있어요. 네. 또 공정거래 위반이나 덤핑으로 한국의 대기업이 순식간에 걸리든가. 이미 TPP는 탈퇴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니 TPP는 만들어지지 않고 않은 것을 않는 상태에서 참여하지 않겠다. 한국은 TPP에는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지도 네. 않았어요. 미국이 TPP는 또 탈퇴를 그래 했는데 네, 그것도 네. 지금 아직은 유동적인 부분은 좀 있지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볼 때 이 회담이 절대 좋게 끝나지는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청와대의 안보실이나 외교통일 안보 라인에 있다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미국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고 우리도 미국하고의 동등한 권력으로 이렇게 바게이닝을 해서 얻어낼 거는 얻어내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겠다는데 자 그래서 사드를 이렇게 들써 놓고 가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겠는데 그러려면 서로가 동등해야 돼. 우리가 일본을 보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한다고 당장 데미지는 크게 아니고요. 네. 점차적으로는 데미지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근데 미국을 보고 우리가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하다가는 그 순간은 통쾌하지. 이제 좀 있다가 뺨때기를 맞기 시작하면 이제 상당히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네. 아메리카 아메리카노 할 수 있는 정부가 돼야 된다. 뭐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한미 동맹은 또 그 이상의 중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한미 정상회담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선생님, 이 2부 코너 마무리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한 줄평.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헬게이트. 예. 감사합니다. 판도라의 상자, 대한민국의 국익에 또 운명에 유리한 판도라의 상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코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